네, 드디어 금리가 50bp가 인하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인데요. 인하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경기 냉각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노동시장은 일부 둔화되었지만 실업률 상승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물가는 만족스럽다. 연준은 이제 노동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데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그런 경기 지표가 점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파월이 50bp로 비둘기적 선제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이유, 게다가 최근에 GDP 나우에서 미국 GDP 예상치가 3%로 상승했습니다. 점도표 및 경기 전망을 보시면 11월과 12월 0.25bp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는 4.4%대에서 머물 것 같네요. 물가는 2% 목표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이 미쳐 있을까요? 일단 여기 하락했던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볼까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이 사태 때는 경기가 모두 침체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하지만 1995년 그리고 1998년 금리 인하 사례를 볼 때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금리 인하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색깔 표를 보시면 실제로 금리 인하 후에도 미국 증시는 꾸준하게 약 5년 동안 우상향을 했었죠.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미국 경기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달려들어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FOMC 발표 직후에는 투자자분들이 연준의 신호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뉴스에도 일시적으로 감인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특별한 사인을 드리기 전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천천히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최근에 모건 스탠리 반도체 레포트를 봤을 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정체 의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반도체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장비 부분은 23년 3분기에 바닥을 쳤고 출하량이 여전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날로그 부분 24년 2분기에 바닥을 쳤고 주식은 23년 11월에 바닥을 찍고 중간 사이클에 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아날로그 기업 같은 경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겠고 한국 반도체 수출은 최근에 수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약화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어쩌면 양날의 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달러 약세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재고 사이클과 수주 잔고 여러 지표들이 시장 다운턴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반도체 업종을 무리하게 비중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독주하고 있죠. 애플의 모바일 칩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애플 A16 바이오닉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위로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갈 때도 있죠. 바다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배의 키를 잡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심할 때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마이너스 28%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해당 기간 엔비디아 전략을 실제로 제시해드렸고 10배 전략이 탄생했었죠. 그리고 실제 해당 기간에 테슬라 3배도 탄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에 블랙 먼데이급 변동성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 94달러 근처에서 정확하게 브리핑 드려서 2주 만에 무려 플러스 38% 반등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SOX을 살펴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287에서 5346포인트 설정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실제 도달하자마자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FOMC를 소화하고 약하락이 일어났지만 애프터장에서 대부분 다시 상승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속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프리장에서 플러스 10% 상승 중입니다.
어제는 약하락이 일어났긴 하지만 제가 애프터장에서 투자자들이 FOMC에서 나왔던 데이터와 말들을 해석하면서 파월은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태도가 바뀌면서 수급이 다시 작용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프리장에서 무려 플러스 10%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속슬 지금 24.85에서 28.4는 여전히 매력적인 매물대에 위치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큰 폭락이 한 번 더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22.9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추가적으로 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복합적인 매물대입니다. 자, 24.85에서 28.4 그리고 22.9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셀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43.8에서 44달러를 제가 주요 저항으로서 제시를 드렸는데 이 밑에도 저항이 약하게 하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40에서 41달러입니다. 40에서 41달러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144일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최종 단기 저항은 대략적으로 43.8에서 44달러 근처가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44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내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관찰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144일선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 저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RSI 지표가 과매도권 근처에 위치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지 가능한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을 때 추가 비중 매입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연구소와 픽업 서비스의 다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드려봤는데요. 일단 투자연구소에서는 추천 매수 가격에 대한 지지선은 제공해 드리지만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는 따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 손절가도 당연히 제공되지 않고요. 목표 수익률도 적정 비중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픽업 서비스에서는 손절가, 목표 수익률, 적정 비중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고 핵심 매도 가격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해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관리인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적정 비중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그 주식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엑셀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전략 제시일 순서대로 7월 16일, 17일, 25일, 8월 5일, 8월 16일 분석드리고 종목명, 로고, 현재가, 평균단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시기 편하게 시인성 좋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기간 지수 수익률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플러스 10% 이상 익절 완료, 최고 반등폭은 플러스 38%, 일라이릴리는 플러스 14% 수익 중, 울타뷰티 역시 플러스 10% 수익 중에 있습니다. 8월달의 변동성이 매우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을 완벽하게 상회하는데 성공했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목표가 수정을 즉각적으로 지시해드리느냐 마느냐 역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월간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종목의 최근 특이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림은 영상 자료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표시를 했고요. 경제지표 분석에 대해서는 픽업 서비스에서는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투자연구소에서는 핵심과 함께 왜 이런 지표들이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투자에 도움되는 모든 자료들이 제공되지만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투자연구소 해석이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것은 픽업 서비스. 추가적인 시간 절약, 물론 투자연구소 역시 시장에 100개, 1000개 되는 뉴스와 레포트, 자료들을 모두 요약하고 핵심만 추려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픽업 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포트폴리오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정보를 드리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영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환경, 시간이 각자 다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략을 들여도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픽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중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덕분에 하나의 전략을 제시해드려도 100분 중에 최소 99분은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네, 현재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하지만 기한 내에 선착순으로 신청 주신 신규 구독자님들의 경우 9월 잔여일 수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특전 얼리버드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청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능한데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종목들 추적 관찰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돈 되는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